자, 기단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요 내용은 자연석 기단, 장대석 기단, 가우식 기단 공통 분모이고요. 공통적인 사항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기단의 특징을 살펴볼 때 구조 부분에서 각각 특징들이 나타나니까 구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연석 기단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면, 자, 제가 개요는 개념, 기능, 종류, 시행 특징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하부, 중부, 상부, 그리고 그 기타 요소서, 주변 요소 이렇게 살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분류이지 실제 시험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분류 안에 들어있는 사항들을 직접적으로 답안에서는 기술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먼저 하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요소는, 자, 이런 도면들이 자, 이렇게 하나가 머릿속에 있다면 하부에 뭐가 있어요? 1차적으로 기초가 있죠. 기초. 자, 이런 기초 부분들이 하부에 있고, 그리고 자, 이 돌. 보통 GL에 3분의 1 정도는 묻히게 설치하죠. 그죠? 그래, 이 돌이 내부에서 토합이 발생하더라도 밖으로는 밀려지지 않게끔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 돌을 지대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대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지대석 밖으로 이 외부 면이 외측으로 약간 구배를 주게끔 이렇게 설치하죠. 여기까지가 하부에 있는 그런 구조물의 특징이다. 기단 내부, 기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 하부에 있는 특징이다. 그리고 중부에 있는 게 면석과 그 다음 속체홈 구조다. 그죠? 속체홈에 대한 구조. 그리고 상부는 이제 기단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기단의 전체적인 내밀기가 얼마나 되느냐, 기단은 외측으로 어떻게 구배가 경사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기단 상부의 마감 재료는 뭐냐, 이런 내용들이 상부에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단면도가 머릿속에 있다면 이런 내용들을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그 개별 특징 부분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잘 하신다면 특별히 어렵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기단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부에 있는 요소로서 먼저 기초 지정에 대한 시공적인 내용들은 시공 때 전체적으로 살펴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자, 보통 기단 같은 경우에는 장대석과 강의 다짐청으로 이렇게 기초를 하게 되고 그 상부에 면석과 지대석을 설치하게 되죠. 그죠? 이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하중치에 따라서 기초의 두께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잡석으로 150에서 200, 뭐 강의 다짐청을 200에서 300 정도 두께로 이렇게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지대석은 일반적인 면석보다는 조금 더 큰 돌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받아내는 토대도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재를 지대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지대석이 움직이게 되면 석축도 마찬가지고 성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대석의 기울구나 변형이 생기면 상부 구조물 전체의 변형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수평지게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토합에 의해서 지대석이 외측으로 밀려나지 않게끔 보통 지면에 3분의 지면보다 GL보다 3분의 1 정도 이렇게 묻히게끔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밖으로 자, 하부 지면이 경사지게 설치되는 이유는, 자, 우수가 이렇게 기초 내부로 유입되면 이 기초 부분이 약해지겠죠. 그런 거를 연약 지반이 형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 기초가 약해지면 구조물이 침하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수 같은 것들이 기초부로 유입되지 않게 하부 지면을 외측으로 경사 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부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단 주변에 보통 화단이나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기단뿐만 아니라 건물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잘 못하죠. 그죠? 왜냐하면 습기를 발생할 수 있게 그런 요소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일반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좋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 구조, 중부 구조. 자, 중부 구조는, 자, 자연석 같은 경우에는, 자, 자연석은 그 돌 하나하나의 형태들이 크기도 다르고 형태들도 다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돌들을 하나하나 딱 붙여가면서 이렇게 쌓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돌을 놓고 돌과 돌 사이에 빈 공간에 흙을 충진하면서 이렇게 쌓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돌은 불규칙적이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깝게 설치할 수 이렇게 맞대서 설치할 수 있는 돌들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찾아내면서 이렇게 서로 맞대고, 이렇게 비교적 조금 큰 공격이 생기는 부분들은 세기돌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허튼치원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들이 나타납니다. 자연석 기단에서는. 그래서 이런 방식, 전자의 방식을, 자,
흙들이 들어가니까 그죠? 이렇게 습식 구조 방식 그렇게 이야기하고 후자의 방식을 자 이렇게 완전히 흙 같은 이런 구조들이 들어가지 않고 돌만 맞대는 쌓는 방식이니까 건식 구조 방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습식 구조 방식은 자 시방서에서 찰삭기 이렇게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건식 구조 방식은 시방서에서 자 매삭기 그리고 사키 이렇게 구분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자연석 기단의 면석 구성 방식은 크게 찰삭기 방식과 매삭기 방식이 있다. 그럼 이런 찰삭기 방식은 비교적 설치가 용이하죠. 그러나 단점은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과 돌 사이 이렇게 충진되어 있는 이런 흙들은 쉽게 유실될 수 있으니까 흙들이 유실되면 기단의 변이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내구성은 좋지 못한 반면에 자 이런 매삭기 방식으로 이렇게 쌓게 되면 이 돌과 돌 사이에 충진되어 있는 흙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찰삭기 방식보다는 훨씬 더 구조적으로 튼튼한 방식, 내구성이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만 설치하는데 좀 더 많은 에너지가 드는 그런 구조 방식이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찰삭기, 매삭기 이 내용에서 또 중요한 사항은 자, 이런 찰삭기 방식은 보통 서민의 살림 같은 데 많이 보여지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매삭기 방식은 아무래도 좀 더 좀 격식 있는 건물, 그러니까 사찰의 정각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자연석으로 설치되더라도 매삭기 방식들이 나타나는 게 좀 더 보편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찰삭기 방식상에서는 인면상에서 이미 설치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의 이 빈 공간 부분들을 흙으로 이제 진흙 같은 걸로 충진하겠죠. 그죠? 충진하기 때문에 단면상에서도 이 내부의 속체험을 돌로 잡속을 하는 게 아니라 흙과 자갈이 섞인 이런 습식 구조 방식으로 구조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다. 그래서 단면 구조, 인면 구조 이 두 가지 내용은 도면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떻게 구성되는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죠. 그죠? 이런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매삭기 구조는 자, 이렇게 돌을 구성할 때, 돌을 인면을 구성할 때 돌 하나하나를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붙여내죠. 다만 돌의 그 형태와 크기가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허튼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자연석을 이렇게 매삭기 방식으로 이렇게 할 때 줄눈이 반듯반듯하게 나면 그 자체를 하자로 봅니다. 그래서 재시공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허튼층으로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돌들을 자연스럽게 허튼층을 쌓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여지듯이 돌들을 쭉 이렇게 펼쳐둬야 됩니다. 왜? 이 돌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옆에 이 돌과 붙여서 설치할 만한 돌을 골라내야 되고 또 이 돌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 돌 옆에 붙여서 설치할 만한 돌과 이런 돌을 다 골라내면서 설치를 해야 그래도 비교적 어느 정도 이렇게 규격은 다르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견고하게 돌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연석으로 매삭기 방식을 할 때는 주변에 이렇게 자연석을 설치하고 이렇게 쭉 면석을 펼쳐 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기단처럼 이렇게 높지 않는 구조물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높은 석축이라든가 또는 성과 같은 이런 구조물에서 이렇게 돌로 매삭기를 할 때는 그 앞쪽에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매삭기 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지점도 이해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매삭기 될 때는 기본적으로 속에는 잡석으로 채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속체험을 하면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1차적으로 내부에 토합이 발생해서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발생하죠. 그럼 이런 면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밀려나는 변형들이 발생하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흙들이 또 유실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서 내부의 속체험들이 교란되면서 면석 자체도 교란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고 또 겨울철에 우수 같은 것들이 유입되고 나면 내부에서 겨울철에 동결되면서 팽창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동결 팽창에 의해서 속체험이 팽창하면서 면석들을 또 밀어내는 이런 원인으로 면석 변이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속체험은 이렇게 자갈 잡석으로 속체험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구조 방식을 자, 건식 구조 또는 매삭기 방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